그러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지수에 키를 주고 있다고 할까요? 어떤 흐름을, 향방을 주고 있는 거는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을 좀 보고 싶어요. 사실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7월 들어서는 샀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미약하고 그리고 그동안 팔았던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샀어요.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어떤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트렌드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 강도가 지난 6월 달처럼 커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 동향을 월간으로 보시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나타났던 외국인 매도 금액이요.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위기 때보다도 더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팔았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아마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지 언제까지 팔지보다 왜 파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달러 강세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시장의 자금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거다. 그동안 이머징 마켓을 선호했던 그런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선진국 쪽으로 돌아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바뀐 거냐? 그럼 다시 시장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동의하지만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PBR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금리가 실질 금리가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자산 가치 가지고 지금 1800선 아래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뭐 1900선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논리는 계속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을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 성장하고 있는 그것도 2% 성장이 몇몇 산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똑같이 2% 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투자를 꺼려왔던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를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선호도를 가져갈 것이다. 그런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된 다음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이머징 지수의 움직임은 결국 달러 인덱스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84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가 단기적으로 꺾이면서 이머징 마켓도 조금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실질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폭락을 하다가 이제 급등 구간에서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다시 이머징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 정책 결정 테이퍼링이 과연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고 미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머징 증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그런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에게 6월달과 7월달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월달보다 7월달 들어서 9월달에 테이퍼링의 첫 번째 조치가 나올 거다라는 시각이 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달만 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왜 바뀌었느냐?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가 유럽과 미국 쪽에서만 좋아지고 있고 이머징 쪽에서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좋아지는 가운데 뭐 인플레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비전통적인 방식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누적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머징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돈, 반대로 선진국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돈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의 돈의 이동에 있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이제 투자은행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바젤 3라든지 거래세 관련 이슈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익의 세원을 찾아내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점점 더 투자은행들이 쫄아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 투자은행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자본 이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 테이퍼링까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본국으로 돈을 송환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돈의 흐름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4주간 동향을 보시면 이머징 마켓으로는 이게 돈이 들어온 것이라고 과연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돈이 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의 소폭의 등락이 있었는데 매도가 멈추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밀고 올라왔고요. 지금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도 선호하는 것이 금융업종, 헬스케어, 셰일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소비재 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봤을 때도 선진국을 향해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쪽 섹터 쪽의 종목군들이 선택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선진국을 향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도 간헐적으로 혹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하반기 수급은 외국인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을 때 혹은 매도했을 때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연기금의 수급이 얼마만큼이나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1900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좀 바로 유럽 쪽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중국을 보고 있고 중국은 유럽 수출이 많기 때문에 유럽을 보는데, 현재 서프라이 지수가 현재 그쪽에 상당히 높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중국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를 좋게 보는 그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럽이 좋아지고 있는 쪽이 어디일까요? 지금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오히려 그렇죠. 독일이나 핀란드 이런 좋았던 국가들은 오히려 탄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동안 죽을 썼던 남유럽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스페인 같은 경우가 GDP가 확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 시장이 뭔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안 살아나게 되면 스페인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다른 이슈가 모든 걸 덮어버려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이쪽 국가들은 여전히 뭐 손짓 한 번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만약에 좋아지면서 ECB 쪽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나오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흔들림이 나타난다면 유럽은 한 번에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 이펙트로 뭔가 좋아지는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베이스 이펙트를 제외하고 본다면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제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노이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9월달 독일 선거와 관련된 변동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모멘텀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뭐 지금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지수에 투자해서 올 한해 과연 재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종목을 골라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말고도 견조하게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뭘까요? 연초부터 꾸준하게 살아있는 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홈쇼핑 관련주들 전혀 안 밀리고 있고요. CJ그룹주들이 일부 이제 그룹 이슈 때문에 크게 변동성을 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이제 견조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SBS 컨텐츠 허브 같은 종목군들도 뭐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IT 장비 쪽 종목군들이 또 최근에 꾸준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바람직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조정을 이용한 마켓 타이밍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은 장기 저성장에 빠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뭐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만한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수 위주의 투자보다는 결국은 지수가 크게 이벤트로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그런 마켓 타이밍 전략 이외에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업종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도 그쪽입니다. 외국인들과 상관없이 현재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국면이라면 1800선이 됐든 뭐 1850선이 됐든 그때의 조정을 기다린 이후에 마켓 타이밍을 이용한 전략을 이용하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우리 시장을 보는 키포인트는 여전하네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수익률과 항상 연동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